반갑습니다. 제3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글교육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왜 한글을 일찍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가정이나 교육기관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만 준다면 스스로 한글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방 안에 있는 거울에 거울이라고 큰 글씨로 써붙여주고 창문에도 창문, 또 달력, 시계, 또 어머니도 가슴에 엄마라고 써붙여 달고 일주일 뒤에 그 낱말 카드를 전부 떼어다 놓고 엄마 카드 찾아오라고 해보세요. 못 찾는 아이가 있나? 예전에 서커스에 가보면 강아지도 낱말을 찾아옵니다. 강아지도 낱말을 찾아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못 찾을까요? 그렇게 한글 환경만 주면 누구나 우리 아이들도 한글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한글 환경을 보면 가정에서는 글자라는 것이 신문이나 책 속에 쌀털 콩털만한 조그만 글씨밖에 없습니다. 또 교육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한글을 깨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듣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2~3살짜리 아이들한테 텔레비전을 켜라고 해보세요. 못 알아듣는 아이가 있나? 텔레비전이 무엇인가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영어를 가르치시겠다고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 하고 가르쳤나요? 아니죠.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텔레비전 재미난 거 할 텐데 하면 누군가 텔레비전을 켭니다. 이때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란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켜는 텔레비전을 보게 됩니다. 또 텔레비전 끄지 하고 말할 때 아이들은 역시 텔레비전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누군가 텔레비전을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텔레비전이라는 영어 낱말도 알아듣게 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한글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기관에서 어머님들 교육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글 깨우치는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또 한글을 어떻게 깨우쳤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한글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깨우쳤다는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의 대답은 가정방문 한글 교사한테서 한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보통 한글 가정방문 교육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15분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교재비 별도로 교육비가 3만 원 정도 됩니다. 30분이면 5만 원에서 6만 원, 45분이면 8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매달 지불합니다. 그럼 실제로 기본 15분의 경우 방문 선생님이 방문해서 어머님과 인사하고 갖고 온 자료 중에서 방에 환경정리 일부 해주고 아이와 한두 문제 문제풀이하고 일주일분 자료를 주고 갑니다. 무엇을 가르친 게 있을까요? 그런데도 방문교사한테 맡기면 한글 교육 효과가 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방문교사가 가르쳤다기보다 온 가족에 의해서 교육이 됩니다. 한글 환경이 만들어졌고 가족들이 수시로 놀이삼아 한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가족들에 의해서 한글 교육이 되지만 방문교사가 환경정리를 해주고 학습 자료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방문교사에 의해서 한글을 깨우쳤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한글 교육은 자녀에게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이지만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조금만 어머님이 수고해 주시고 교육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자녀들의 한글 교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글 교육을 하는 방법에는 보통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어식 지도 방법, 문장식 지도 방법, 자모식 지도 방법, 음절식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식 지도 방법은 보통 통문자 교육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한글 낱말 카드를 이용해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방문교사들의 초기 한글 교육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문장식 지도 방법은 안녕하세요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문장을 제시하여 교육하는 방법인데 방문교사들의 초기 이후의 교육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모식 지도 방법은 자음과 모음을 지도하고 그 후에 글자의 짜임 및 받침을 지도하는 방법이며 음절식 지도 방법은 가갸, 거겨 하는 기본 음절을 지도한 후에 문자 조직의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교육 방법을 다시 분류해 본다면 의미 중심 교육 방법과 발음 중심 교육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중심 교육 방법은 문자의 모양이나 구성 원리보다는 단어나 문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제시하면서 그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 이해에 중심을 두는 교육 방법이며 단어식 지도 방법과 문장식 지도 방법이 이 의미 중심 교육 방법에 속합니다. 이 의미 중심 교육 방법은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습 흥미 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고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한된 단어나 문장으로 지도함으로써 단시일에 한글을 깨우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확한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라는 낱말을 보면 쓸 때는 신라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신라라고 읽게 된다는 점과 배우지 않은 글자는 모른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발음 중심 교육 방법인 자모식 지도 방법과 음절식 지도 방법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한글의 구조를 체계적, 논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정확한 발음을 배울 수 있고 글자의 짜임을 이해함으로써 새 낱말도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논리적이고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학습 흥미가 낮으며 장기간 교육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기역, 니은, 디귿하는 발음 중심의 교육보다는 낱말, 즉 통문자나 문장으로 지도하는 의미 중심 교육 방법으로 한글 교육을 시작하고 문자에 어느 정도 익숙한 후에 기역, 니은, 디귿하는 자모식 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에 대한 한글 교육은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어머님이 자녀들이 알 수 있는 낱말 약 50개를 선정을 해서 A4 용지 절반의 낱말을 큰 글씨로 써서 방 안에 환경 정리해 주시고 수시로 가족들이 한글 읽기 놀이를 하면서 50개의 낱말을 배우고 난 뒤에 간단한 동화 읽기 자료를 이용해서 암기할 정도로 손가락으로 글씨 한자씩 짚으며 따라 읽혀주시면 아주 한글을 쉽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제4강에서는 수와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